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석할 기업은 미국 대형 제약사 AbbVie, 티커 ABBV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이미 겪어봤고 그걸 살아남은 회사. 많은 투자자들이 AbbVie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약이 하나 있죠. 바로 휴미라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연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겼던 약. 그런데 동시에 휴미라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회사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안고 있던 기업이 바로 AbbVie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묻습니다. 휴미라 이후에도 AbbVie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진짜 실력 있는 제약사일까? 아니면 한 방으로 컸던 회사일까?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숫자만 보지 않고 스토리와 구조를 중심으로 AbbVie라는 회사를 천천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AbbVie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뿌리는 1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미국 헬스케어 기업 어보트 레버러토리스입니다. 어보트는 의료기기, 진단장비, 영양제, 의약품까지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어보트는 결단을 내립니다. 제약 부문만 떼어내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AbbVie입니다. 이 말은 곧 AbbVie는 태어날 때부터 제약에만 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뜻입니다. AbbVie의 전략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감기약, 일반 진통제, 대중적인 소비의약품, 이런 영역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AbbVie가 집중하는 건 자가면역 질환, 암, 신경계 질환처럼 치료 난이도가 높고 한번 승인받으면 오랫동안 쓰이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입니다. 이런 약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발이 어렵다. 임상 실패 리스크가 크다. 대신 성공하면 독점력이 강하다. 즉,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약들입니다. AbbVie는 바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회사입니다. AbbVie를 이야기하면서 휴미라를 빼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성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문제는 너무 잘 팔렸다는 겁니다. 한때 휴미라 매출이 AbbVi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현금 창출, 장기적으로는 특허 끝나면 끝이라는 공포. 실제로 시장에서는 휴미라 특허 끝나면 AbbVie는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 수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AbbVie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AbbVie는 휴미라 특허 만료를 절대 갑작스럽게 맞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휴미라 이후에 AbbVie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질병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휴미라가 쓰이던 질환군을 그대로 이어받는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환자, 의사, 보험사 입장에서 전환 비용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트 2에서 스카이리치, 림버크를 중심으로 훨씬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AbbVie의 CEO는 로버트 마이클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스타형 CEO라기보다는 재무와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관리하는 운영형 CEO에 가깝습니다. AbbVie 경영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무리한 신사업 확장 없음, 제약 본업에서 벗어나지 않음, 배당과 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 그래서 에브비는 화려한 테마주처럼 보이진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휴미라 특허 만료는 에브비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맞아야 할 미래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래를 맞이하는 태도였죠. 에브비는 휴미라 이후를 대비해 완전히 다른 질병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미라가 쓰이던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신약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카이리치와 린버크입니다. 스카이리치는 권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휴미라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휴미라는 TNF 억제제 계열이고 스카이리치는 면역 반응 경로 중 특정 부분만 더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병을 더 정확하게 때리는 약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부작용 관리와 장기 사용성에서 의사들이 훨씬 선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휴미라를 쓰던 환자가 스카이리치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린버크는 스카이리치와 함께 에브비의 자가면역 포트폴리오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린버크의 가장 큰 특징은 경구용, 즉 먹는 약이라는 점입니다. 주사제는 효과가 좋아도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반면 먹는 약은 복용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린버크는 관절염, 피부질환, 장질환 등 적응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약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휴미라 이후를 염두에 둔 설계, 동일 질환군을 타깃, 장기 사용의 최적화, 즉 에브비는 휴미라 매출이 빠지는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약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 에브비 매출은 휴미라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스카이리치와 린버크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휴미라 매출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고 전체 매출은 급격한 붕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브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휴미라 이후 실적이 급락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완만한 조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에브비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휴미라 매출이 줄어드는데 왜 회사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가면역 질환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단기술 발전, 장기 치료 트렌드가 맞물려 수요가 줄어들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에브비는 한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질환군 단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제약사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은 매출이 약간 흔들려도 현금 흐름이 급격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브비는 매출 규모가 큰 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연간 영업현금 흐름이 수십억 달러 단위로 발생하고 있고 이 현금을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씁니다. 신약 개발 투자, 인수합병, 배당 지급. 특히 배당은
에브비를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브비는 제약사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경영진이 단기 주가보다는 장기 투자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에브비는 과거 대형 인수합병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채가 부담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채의 절대 크기보다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에브비는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등급 역시 시장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휴미라 이후 리스크는 다 반영됐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과거 영광에 기대는 회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와 비교 구조로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평가는 명확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대형 제약사, 즉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성장 기대를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 가시성이 높은 회사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에브비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휴미라 매출 감소는 이미 예상 범위 안, 스카이리치와 림버크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높음. 그래서 에브비는 방어적인 헬스케어 대형주라는 포지션에 가장 자주 들어갑니다. 에브비를 제대로 보려면 같은 대형 제약사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이후 실적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졌습니다. 반면 에브비는 특정 이벤트에 의존하지 않고 질환군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크입니다. 머크는 항암제 중심의 강자입니다. 키트루다라는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머크 역시 특정 약물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휴미라 시절 에브비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면역 항암제와 심혈관 쪽에 강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에브비의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특화된 포트폴리오, 이미 검증된 현금 흐름, 배당 중심의 주주 친화 정책, 즉 에브비는 가장 공격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예측 가능한 회사에 가깝습니다. 최근 에브비 관련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카이리치와 림버크의 적응증 확대입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해 사용 가능성이 열릴 때마다 시장에서는 휴미라 공백이 더 빨리 메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집니다. 둘째, 신약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입니다. 에브비는 현재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여러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셋째, 배당과 자사주 정책입니다. 에브비는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배당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주가 부양용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 신뢰 관리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에브비는 이렇게 불립니다. 지루하지만 배신하지 않는 종목,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큰 하락도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배당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에브비는 헬스케어 섹터의 핵심 보유 종목으로 언급됩니다. 반대로 성장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큰 회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두 평가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브비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꾸준함의 가치를 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비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에브비는 그다지 흥미로운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꾸준한 배당, 헬스케어 산업 특유의 방어력, 이걸 중요하게 본다면 에브비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에브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이 회사의 리스크는 뭔가?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보상이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 판단 구간입니다. 에브비를 이야기할 때 휴미라는 끝까지 따라붙는다. 이미 매출 감소는 시작됐고 바이오시밀러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휴미라 리스크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휴미라 매출이 줄어드는가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메울 수 있는가를 봅니다.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스카이리치와 린버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즉 휴미라는 내려오고 있지만 그 공백이 그대로 방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대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에브비의 첫 번째 리스크이자 동시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리스크입니다. 제약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실패, 허가 지연, 예상보다 낮은 시장 반응. 에브비 역시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신약에 회사 운명이 걸려 있느냐입니다. 에브비는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특정 약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음, 이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제품 다수 보유, 실패가 나와도 회사 전체가 흔들릴 구조는 아님, 즉 신약 실패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 바로 약가 규제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정부의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비 역시 고가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에브비는 비교적 보험 적용 구조와 협상 경험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단기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마진 압박 형태로 서서히 영향을 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리스크를 봤다면 이제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에브비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현금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을 꾸준히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현금을 배당, 연구개발, 인수합 등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은 에브비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에브비 같은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정리해보자. 에브비는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2배, 3배를 기대한다면 에브비는 아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원한다면 에브비는 매우 잘 맞는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에브비는 핵심 후보. 즉, 에브비는 조용히 계좌를 지켜주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에브비는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끝난 회사도 아니고 과거 영광에만 기대는 회사도 아닙니다. 휴미라 이후를 준비했고 지금은 그 결과가 숫자로 서서히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화려하지 않아도 기업 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비는 시장을 흥분시키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에브비를 쭉 살펴보면 이 회사는 화려한 성장주라기보다는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기업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휴미라 이후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있고 신약 포트폴리오는 현실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에브비는 지금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계좌 안에서는 분명 존재감이 느껴지는 기업, 그게 바로 에브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에브비를 단순한 제약주가 아니라 장기 전략 자산으로 다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대형주 헬스케어 배당주를 숫자와 스토리로 차분하게 분석하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분석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기업 같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